잇몸을 망가뜨리고 위장을 자극하고 심지어 만성 염증의 불씨가 치약을 많이 짜 쓸수록 더 깨끗해질 거라고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습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특히 60대 이후라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건강의 길을 안내하는 건강길입니다. 가족에게도 꼭 알려주고 싶은 건강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길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치약은 넉넉히 짜야 개운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광고에서는 칫솔 위에 치약을 가득 끝에서 끝까지 길게 짜는 모습이 당연한 것처럼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 치과 전문의들이 권하는 치약의 적정량은 생각보다 훨씬 적습니다. 성인의 경우 콩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과합니다. 치약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잇몸 자극입니다. 치약 속에는 세정력을 높이기 위한 연마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연마제가 과하게 작용하면 치아 표면뿐 아니라 약해진 잇몸 경계까지 자극합니다. 특히 치은이 이미 내려간 시니어 세대는 치근이 노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위는 범랑질보다 훨씬 약합니다. 여기에 강한 마찰이 반복되면 시린이 잇몸 통증, 잇몸 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거품입니다. 치약을 많이 쓰면 거품이 과도하게 생깁니다. 거품이 많으면 양치가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닦기 전에 입안을 헹궈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깨끗이 닦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결국 플라그는 남고 잇몸 염증은 반복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삼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 분비가 줄고 삼키는 기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거품이 많은 상태에서 무심코 삼키는 치약 성분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는 분들, 혹시 치약 사용량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양치 습관 이야기가 아닙니다. 잇몸 건강, 위장 건강, 그리고 전신 염증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칫솔 위 치약 양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치약 속 성분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치약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화학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계면활성제입니다. 거품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입니다. 이 계면활성제는 입안의 세균과 기름기를 분해하는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사용되는 성분이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입니다. 세정력은 강하지만 점막이 약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입안이 자주 헐거나 양치 후 따가움이 느껴지는 분들은 이 성분의 영향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치약을 과도하게 사용할수록 이 자극도 배가 된다는 점입니다. 연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약에는 치아 표면의 착색을 제거하기 위해 미세한 입자가 들어 있습니다. 적정량을 사용하면 도움이 되지만 듬뿍 짜서 하루 3번, 수년간 반복하면 치아 표면과 노출된 치근을 점점 마모시킬 수 있습니다. 시린 증상이 심해지고 찬물 한 모금에도 통증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불소 역시 중요합니다. 불소는 충치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많이 쓴다고 효과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삼키는 습관이 반복되면 위장 점막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은 치약 거품을 삼키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어느 정도 자극을 받아도 회복력이 빠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점막 재생 속도가 느려지고 잇몸 조직도 얇아집니다. 침 분비가 줄어들면서 자정작용도 약해집니다. 즉, 같은 치약이라도 같은 양이라도 몸이 받아들이는 부담이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다 사용이 더해지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품이 많으면 헹굼을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구강 내 유익균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입안 세균 환경이 무너지면 잇몸 염증이 반복되고 염증 물질이 혈관을 통해
전신으로 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잇몸 질환이 심혈관 질환과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발표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치약은 약이 아닙니다. 많이 쓴다고 치료 효과가 커지는 제품이 아닙니다. 적정량을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왜 치약을 칫솔 끝까지 길게 짜야 한다고 믿게 되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광고의 이미지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영상에서 늘 보던 장면, 칫솔 위에 가득 올라간 치약의 모습이 표준처럼 인식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구강보건 지침은 다릅니다. 국내외 치과 전문가들은 성인의 경우 콩알 크기 정도면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어린이는 쌀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거품이 많다고 세정력이 비례해 올라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치아를 깨끗하게 만드는 핵심은 치약의 양이 아니라 칫솔질의 방법과 시간입니다. 최소 2분 이상 치아 하나하나를 꼼꼼히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는 강하게 문질러야 깨끗하다는 인식이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치약까지 듬뿍 사용하면 잇몸과 치근을 동시에 마모시키는 이중 자극이 됩니다. 잇몸이 내려가 치아 뿌리가 드러난 부위는 범랑질보다 훨씬 약합니다. 이 부위를 강한 연마제로 반복 자극하면 치경부 마모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가 패이고 시리고 결국 보철 치료까지 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거품이 많으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닦였다고 착각합니다. 실제로는 어금니 안쪽, 잇몸 경계, 치아 사이에는 플라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품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세밀한 칫솔질이 어려워집니다. 결국 과도한 치약은 청결감을 주지만 실질적인 청결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치약의 적정량을 줄이면 거품이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개운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품이 적을수록 치아 표면이 잘 보이고 손의 감각이 더 섬세해집니다. 실제로 치과 위생사들은 교육 시 거품이 적은 상태를 선호합니다. 그래야 닦이는 느낌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양치 후 과도하게 여러 번 헹구는 습관은 불소의 보호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사용하고 가볍게 헹군 뒤 일정 시간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충치 예방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정확히입니다. 이제 위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치약이 위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결고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경험한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치 중 생기는 거품과 침은 생각보다 자주 삼켜집니다. 의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치약을 듬뿍 사용하면 거품의 양이 많아지고 그만큼 소량씩 위로 넘어갈 가능성도 커집니다. 문제는 치약 속 계면활성제와 향료, 보존제가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한 젊은 위장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지만 이미 염증이 있는 위장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속이 자주 쓰리거나 아침 공복에 더부룩함을 느끼는 분들 중 일부는 아침 양치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복 상태의 위는 보호막이 약합니다. 이때 강한 계면활성제가 반복적으로 들어가면 미세한 자극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당장은 큰 증상이 없어도 장기간 반복되면 위 점막 방어력이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침 분비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침이 줄어들면 구강 내 자정작용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더 개운함을 원해 치약을 많이 쓰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하지만 침이 적은 상태에서 강한 세정 성분은 점막 건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 균형이 깨지고 잇몸 염증은 더 심해집니다. 잇몸 염증이 지속되면 염증 물질이 혈관을 통해 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시니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위장약 등은 점막 상태와 침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약을 과다 사용하면 자극 요소가 겹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매일 반복되기 때문에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양치 후 유난히 속이 불편했던 적, 거품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불쾌했던 기억.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양치해야 잇몸과 위장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치약은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쓰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치약의 양을 줄이십시오. 성인은 콩알 크기면 충분합니다. 칫솔모 위에 길게 짜는 습관은 멈추십시오. 처음에는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만 지나도 거품에 대한 의존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거품의 양이 아니라 칫솔의 움직임입니다. 둘째, 힘을 빼십시오. 잇몸 경계 부위는 특히 부드럽게 닦아야 합니다. 칫솔모를 45도 각도로 대고 작은 진동으로 닦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게 문지르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모가 빨라질 뿐입니다. 시린 증상이 있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양치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최소 2분 이상 좌우 위아래를 나누어 체계적으로 닦으십시오. 어금니 안쪽과 치아 사이를 놓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병행하는 것이 잇몸 건강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치약의 양을 늘리는 것보다 치간 관리가 수십 배 더 중요합니다. 넷째, 헹굼은 과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 번 강하게 헹구면 보호 성분이 모두 씻겨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가볍게 헹군 뒤 최소 30분 정도는 음식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기 전 양치는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밤 동안 침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 양치 후 거품을 절대 삼키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주의하십시오. 속쓰림이 반복된다면 치약 종류를 점검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자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갈립니다. 치약을 듬뿍 짜는 사소한 습관이 10년, 20년 뒤에 잇몸과 위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칫솔 위 치약의 길이를 절반으로 줄여보십시오.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공유해 주십시오. 부모님, 배우자, 주변 어르신께 꼭 알려주셔야 합니다. 건강길은 앞으로도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